홍보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올해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사업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민 안전보험 가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지자체, 광역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해당 도민에 대한 전체 안전보험을 하는 겁니다. 타 지자체는 일부 시군 단위, 구청 단위는 자전거 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었습니다만은 광역자치단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은 우리 충남이 최초로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우리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시군도 현재 전부 다 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도민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은 다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2019년도에는 금년도에는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해서 상반기 내에 전도민 보험 가입을 모두 완료해서 모든 도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민안전보험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과 또 등록된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모두 주민등록에 의해서 가입되며 도민들은 별도의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게 되는 겁니다. 도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수라든가 태풍, 지진, 또 폭설 등 자연재난과 폭발,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또 대중교통이나 농기계, 또 스콜존 사고, 특히 강도 상해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 장애 발생 시에도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 사람이 서울 가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는 도민들에게 공통적 보험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공통약관을 설정했어요. 그래서 모든 시군이 가입하게 되고 시군에서는 도에서 제시한 공통약관과 기본과 또 지역 특성에 따라서 맞는 보장 범위와 금액을 조정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천안은 대중교통 사고라든가 또 예산은 농기계 사고라든가 또 태안은 바다에서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보장 확대를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나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년부터는 도비를 더 추가 지원해서 도민이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을 더욱 튼튼히 마련해서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더 행복한 충남, 더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해서 도민안전보험을 비롯하여 새롭고 다양한 안전정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와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재난은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민간 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민간 협력 체계가 재난 안전의 필수적 조건입니다만은
그동안 우리 자율방재단은 지역 주민이나 봉사단체 또 관련 전문가 등 자율 가입으로 전문 기술과 자격 등을 갖춘 의용소방대에 비하여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2008년 시군별로 최초 구성되고 또 충남 자율방재연합회는 13년도에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 재난안전 분야의 유일한 법정으로 보장된 단체입니다. 자율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평상시에는 재예방 홍보 활동하고 훈련 또 위험지역 예찰 활동에 참여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위험지역 출입 통제라든가 대피 유도, 복구 활동을 참여하게 되고 재난 종류 시에는 피해 정리와 추가 피해 대비 예찰 활동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재단은 시군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른 시도와 비교해보면 우리 충청남도 자율방재단 규모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현재 1817명의 자율방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개 시군별 인원도 또 편차가 심하고 재난 예방 활동과 재난 발생 시에 실질적 응급 복구와 지원을 할 수 있는 데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핵심 정책으로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역의 자율방재 기능 강화를 위해서 우리 도내 207개 읍면동 단위까지 자율방재단을 확대 구성하고 인원도 현재 1817명에서 6,000명 상반기 내에 6,000명까지 이상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21년까지는 2만 명 수준으로 확대해서 실질적인 재난 예방 활동과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또 화물이나 버스 등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 자영업 등 사회 전 분야의 민간 인력 참여를 유도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체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율방재단의 현장 활동과 참여 확대를 위해서 방재 활동에 필요한 조끼라든가 안전화 또 안전모, 경광봉 등 장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충청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를 구성 운영 조례도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더욱더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재단원의 현장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서 실질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 또 복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정예화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체계적 점검이 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사회 전 영역을 안전점검에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보수, 보강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통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에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개선하고자 2015년에 사회적 안전운동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61일간 실시되며 점검 대상은 건축물 또 여가 생활 여가 시설 또 보건복지 식품시설 등 6개 분야 도내 6천여 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대상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105군데, 또 대형 숙박업소가 193곳, 또 체육시설이 234곳, 의료기관이 69곳, 또 건설공사장이 90개소, 전통시장이 35개소, 또 산사태 지역이 428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북한 안전 대진단을 통해서 안전문화 확산과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해소하는 등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시설물 관리 주체의 안전점검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되고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었어요. 그래서 금년 19년 대진단은 점검 대상 시설 전체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방식으로 전환해가지고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고, 또 국가안전대진단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력을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안전점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개별법에 따라 관련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공개를 하고, 또 법령에 근거 없는 시설도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공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방위 도민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 및 자율방재단, 또 안전보안관 등 안전관리 단체도 이번에는 안전점검에 전체 참여토록 하고, 또 집중적인 안전신고기관을 운영해서 안전보안관 등을 활용, 불법 주정차들과 비상구 폐쇄, 또 물건 적치 등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활동도 전개해서 자율적 신고, 점검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18일부터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 요인이 발견될 시에는 정밀점검이나 신속한 고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을 위반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전충남을 귀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서 전도민 안전보험 가입 추진하고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추진, 또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체계적 점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브리핑을 마치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화들도 수두기자입니다. 네. 물어볼 게 좀 많아서 네.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릴게요. 저기 13개 시군은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행시기. 시구의 시군 전부 올부터 다 할 겁니다. 예산 지금. 근데 현재 예산이 확보된 시군이 아산과 계룡을 제외하고 다 예산이 확보됐고요. 아산과 계룡은 3월에 추경을 하는데, 추경에 다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 내는 도민 전체가 가입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13개 시군은 같이 3월에 맞춰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2, 3월 이미 가입이 된 데도 있고, 지금 2월, 3월에 집중적으로 다 가입 중에 있어요. 그래서 13개 시군 2, 3월 내에 다 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아산, 계룡은 1회 추경이 끝나는 3월, 4월, 5월쯤이면 다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우선 시군비가 전액 투입되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반 정도를 더 부담해줘가지고 보험 혜택도 배로다 증가를 시킬 거고, 보험 혜택 범위도 더 넓혀 나갈 거예요. 올해는 로비가 안 들어가는 거네.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지금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각자 보험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보험 업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보장 금액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보상 금액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해안가라든가 이런 특수성이 있는 지역은 약간 그 더 추가로 되고, 또 농기계 사고가 많은 데는 또 농기계 보험 혜택을, 사고 혜택을 더 강화시키고, 약간씩은 다릅니다만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우리가 표준 약관을 다 시군에 보내줬기 때문에 그 표준 약관에 해당 시군의 특수성을 약간 더 추가해서 가입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액 차이는 크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내년 되면 최고 그 상한액이 지금 1,000만 원 정도인데 상한액도 더 늘어날 거고, 보험 그 적용 범위도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겁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이 안전보험을 방역단체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합니다. 그 의미가 상당히 크죠. 실장 인천지사도 보니까 인천시도 똑같은 내용으로 추진을 하던데 인천보다 충남이 빠른 거예요. 그럼? 전 지역은 우리가 제일 빠른 거죠. 구청 단위라든가 이런 인천도 데. 시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뭐 사실 조율가 있는 건 아닌데 상반기 중에 다 완료한다고 하던데 네. 충남이 우리도 한 4, 5월이면 다 될 겁니다. 이게 그리고 시군 단위로 계약을 하면 계약 기간은 1년인 거거든요. 예. 매년 갱신 계약을 하는 거죠. 2월에 가입한 시군은 다음에 2월까지, 3월은 3월. 그러니까 3월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고, 2월에 계약을 하면 3월부터 그 이듬해 2월, 또 매년 2월 달에 계약 갱신, 약간 1월 달에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시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출산이 되는 경우에는 뭐 자동 가입될 테고 예, 뭐 출생신고하면 자동 가입이 되는 거죠.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면 또 자동 가입이 되고 또 예. 전출하면 어떻게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혜택이에요. 안 되는 거죠. 또 자동 해지되고 사부 현재 그 주민등록이 충남이면 되는 겁니다. 보험사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시중 보험사. 지금 보험사가 시중 보험사하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 정부기관하고 하는 데도 있죠. 공제조합, 공제조합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 범위가 사망하고 후유장애인데요. 예, 그 스쿨존은 치료비도 주긴 하는데 다른 거는 사망하고 후유장애잖아요. 네. 근데 이 자연재난 사고 같은 경우에는 후유장애가 빠진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자연재해도 후유장애도 다 해당이 됩니다. 사망의 보면 빠져있는데 자연재난은. 그 참고자료 이쪽에 보시면 폭발, 화재, 번개, 산사태, 요거는 후유장애까지 되고요. 또 대중교통도 후유장애까지 되고, 또 스콜존 사고도 그렇고, 자연재해는 사망한 경우, 이 후유장애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자연재해. 지금 현재 자연재해는 사망만. 그것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후유장애까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이유가 왜 빠진 거예요? 사망만. 이게 자연재해는 부상보다 사망사고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15세 미만을 제외한 거는 뭐 이게 범죄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서
대한민국 그 보험 그 보면 미성년자는 범죄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보험을 하게 되면 오히려 범죄에 악용될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외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외하는 거고. 아마 정책적으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상법상 상법상 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별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복지 정책이 도에서 추진하는 복지 정책에 대한 비용 때문에 지역 내에서 그 다른 사복지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불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험, 여긴 보험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입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시군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해요.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복지 정책, 그 밖에 시군비 부담 가능 모든 사업이나 정책은 다 시군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동일인 경우에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의는 했는데 그게 이제 많이 협의지 구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공조 급식이라든가 뭐 무상 교육지 해준다든가 이거는 지난번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나온 불만 사안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한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비율을 좀 조정해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협의해가지고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마 다 정책이 복지에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국에 지금 얘기한 보험 요것도 도와 시군과 매칭을 5대5 매칭인가요? 나중에 이런 5대5로 하려죠. 그거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5대5에. 근데 이 보험 예산은 우리 약 17억 정도가 소요돼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돈의 전체. 금년에는 한 1인당 500원 규모 정도, 약간은 뭐 450원, 시군마다 약간 달라요. 보험 금액이 450원에서 500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우리가 도비가 지원되면 내년에 800원 규모로 늘려서 혜택도 더 확대하고 범위도 넓혀나가는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전체 뭐 한 17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렇게 부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핀다는 게 중요하죠. 국장님, 예. 어제 신부원장이 봤는데요. 지사님 모두 발언 전에 각 시국장들이 브리핑을 먼저 한경훈 어제 정시장님 처음이신 것 같은데 네. 구제역 관련입니다. 네. 내일 돈의 일자 소독의 날을 정해서 하는데 시국장님들의 역할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실국장님들은 전 현지에 지금 저도 계속 요새 제가 맡은 데는 천안 아산 그 구제역 발생지 접경 지역인데 제가 아주 접경 지역을 맡았어요. 계속해서 천안 아산 지역을 나가가지고 그 구제역 관련자들, 관계관들 격려도 해주고 또 밥도 사주고 또 그 더 중요한 게 이제 거점 초소 근무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 예. 그런데 뭐 그 추운 날씨에도 하루에 적게는 7, 80대 대형 그 출산 관련 차량, 많게는 뭐 200대 이런 게 있는데 그분들 또 가서 또 격려도 해주고 애로사항 청취하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방역활동비로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즉시 우리가 또 해당 시군에 내려주고 그렇게 긴박하게 모든
그 방제 활동에 차질 없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